경기도 양평 전용면적 17평 방 3개인 줄 알았는데 방 2개였던. 그래서 내놓을 때는 2.5룸으로 여기가 하나 미닫이문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수리가 됐나 봐요. 네. 요 집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6,300, 99,999원. 손님 유주택자인데 대출도 잘 나왔나요? 대출 잘 받았습니다. 그래서 6,400 낙찰가에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? 나는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이거는 단순히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. 내가 편하게 살아가려고. 왜 편하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아직 한 60년이 더 남았으니까 60년 동안 내가 막 고뇌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거든.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. 저는 당연히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지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방향 중에 저는 한 가지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면 편안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, 나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수업이 줄을 서 있고 월세 받는 것도 계속 착착 낙찰도 잘 받고 월세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지만 평생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앞으로 내가 살아야 숨 쉬는 동안은 이걸 어떻게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또 나도 앞으로에 있어서 판단을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더 현명하고 유리하고 편안한 선택을 하기 위해 저도 노력하는 부분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. 그럼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럴 때마다 나도 어떤 부자를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를 토로한다는 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.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남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는.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대로 내가 움직였어요. 그럼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원망하고 책망할 것 같아.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. 그렇잖아요. 그 사람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으면 뭐 감사한 일인데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. 그런 경험이 많았고.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까?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묻지 않았던 게 어쩌면. 묻지 않는다를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묻지 않는다가 나는 다 아니까 안 물어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지. 내가 뭐 경매를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아니면 대출 어떤 상품 뭐 이런 거에서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죠. 당연히.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게 또 뭐든지 다 묻고서 결정한다는 거는 그럼 나는 60년 동안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. 맞아요. 경매도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멀리 보려고 하는 건데 삶의 인생에 대해서도 물고만 간다 그러면 내 스스로한테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삶의 결론들을 하나씩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나도 나에 대해서 자아 성찰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거창한 말로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내 장점을 하나 찾아낸 거가 그런 것 같아요. 모든 분야에서 당연히 나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겠지. 근데 이 부분은 어쩌면 남들에 비해서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. 말을 이끌어내는 걸 조금 잘하더라고요.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든 걸 수도 있어요. 그런 얘기를 나도 조금 들으니까. 그리고 선생님도 나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남들보다 이걸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 돈이랑 아무런 관련은 없어요. 맞죠?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걸 수도 있어. 맞아요. 막 계산을 누가 잘한다던가 아니면 암기력이 어떤 사람보다 되게 뛰어나다던가 이런 거는 왠지 돈이랑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. 아까 선생님도 어릴 때 체육 쪽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런 데서 능력 좋은 사람들,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많이 보잖아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. 근데 그냥 남 얘기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는 뭐 이게 뭐 재능이야? 아니,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야. 근데 나는 그 부분을 내가 남들보다 어쩌면 빼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. 누가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발성을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하는 능력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알았잖아. 그럼 나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는 게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거죠. 남이 찾아줄 수는 있지. 발견을 할 수도 있고.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.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. 그렇지 않아요? 네, 느끼는 게 있어요. 이게 왜 선생님을 유튜브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뭔가 되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겠다. 뭔가 서민적인, 뭔가 이런 약자의 마음에서의 출발점인 그런 사람이겠구나.
나를 되게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겠다, 이런 강력한 믿음이 들어서서 딱 왔는데, 선생님의 첫 이미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강하고 굳건한 이미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, 처음에 만났을 때.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런 시간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기대고 뭐에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마인드가 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, 지금 생각해보니까. 선생님 말 듣고 보니.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물론 아니죠.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그럼요. 조금씩 바꿔오신 거죠.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저한테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분명히 나는 혼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. 나는 글을 많이 썼어요. 나에 대해서. 그러면서 조금씩 단단해진 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인식하기는. 정확히 그거랑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.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럼요. 자꾸 저도 많이 물어봤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렇죠. 것밖에 답이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살아와진 것 같아요, 저도. 그런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. 내가 생각할 때는. 그 과정이 기냐 짧냐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지. 어차피 이거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를 느끼는 순간 내가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. 맞아. 나에 대해서 내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내 생각에는 어차피 많이 없어요. 왜냐면 나처럼 한 사람이 이 시장에는 많지는 않거든요. 뭐 당연히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겠지. 근데 내가 굳이 또 찾아가지고 그걸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를 묻고 싶지는 않아요. 난 여기 잘 도착했는데 우선 이 집 보기 전에 경기도 양평 전용 면적 17평 방 3개인 줄 알았는데 방 2개였던. 그래서 내놓을 때는 2.5룸으로 여기가 하나 미닫이문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수리가 됐나 봐요. 네. 요 집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6,300, 99,999원. 그러면 6,400으로 편의상 할게요. 여기는 선생님이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서 선생님 유주택자인데 대출도 잘 나왔나요? 대출 잘 받았습니다. 그래서 6,400 낙찰가에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? 4,440만 원. 4,440만 원. 그러면 한 70 몇 프로 받은 거예요? 70%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. 낙찰가 대비 70% 대출 받은 거고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? 금리가 좀 올라서 많이 비쌌죠? 네, 금리는 확실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받긴 했습니다. 그래서 금리가 금리가 6.1 정도. 6.1. 네. 그러면 가격이랑 대출 봤으니까 이제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 집은 잘 보고 왔고 수리할 때가 되게 걱정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정한 게 도배만 하고 그냥 청소하고 아까 수도 녹슬어 있는 거 그것만 안 닦이면 그냥 교체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누수 자국이 좀 있긴 했는데 옥상에서 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내년 봄까지 협조를 한번 받아보고 수리하는 걸로. 그건 협조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공용 면적이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최대한 협조해보고 옥상 방수 진행해야지 누수는 길게 봤을 때 그냥 얘는 기다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 오늘 마치기 전에 하실 얘기 같은 거 말이 많은 편이잖아. 말을 많이 안 해야죠.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다음번에는 선생님 2호점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 선생님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채널명이 신림동 바깥상자. 신림동 바깥상자 채널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왜 신림동 바깥상자는 왜 한 거예요? 대전 사람인데 신림동에 오래 살아서 신림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바깥상자는 뭐예요? 되게 이상한데 옛날에 제가 복싱 배웠었는데 팔이 기니까 넌 아웃복서다 이래서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영어 잘 못해서 이제 번역 한글로 했을 때 그냥 바깥 상자 그렇게. 그렇군요. 별 뜻은 없었네요. 아니 근데 그런 그런 뜻은 있어요. 프랑스어로 네. 이렇게 상자 네.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상자 바깥 세상을 이렇게 탐험하고 도전한다는 의미의 뭐 그런 프랑스어 뭐 꼼테까르쇼인가 무슨 그런 영어가 있어서 그런 의미를 살짝 담은 저의 닉네임이긴 합니다. 잘린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은 의미가 네.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그래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선생님. 감사합니다.